충청남도 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대입지원관 정혜연입니다. 오늘은 입학사정관이 보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항목별 기록을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함께 볼 차례인데요. 오늘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박유리나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박유리나입니다. 오늘 정현 선생님과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별 기록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가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자료일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평가라는 전형입니다. 예전에는 입학사정관제라는 명칭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강조가 되긴 했지만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곧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전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모집 단위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맥락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보게 된, 대학에서 보게 되는 학교생활 기록부는 저희가 보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입학사정관이 받게 되는 생기부는 어떤 항목들이 보이나요? 고등학생들이 직접 보게 된 학교생활 기록부랑 대학에서 보는 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지금 참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있는 항목 2020-2021이라고 되어 있는 동그라미는 학생들이 다 보여지는 항목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2024학년도부터는 넘어오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X자가 된 것들은 대학에 안 넘어오고 저 자료에서 O라고 된 것만 대학에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학교생활 기록부의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평가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시 여기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그럼 이것도 좀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봤을 때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별로 평가 주안점들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저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 상황은 저희가 줄을 펴놨습니다. 저 두 가지는 이미 2024학년도부터 대학에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인적 학적 사항, 출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만 대학에 넘어오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대학에서 좀 더 평가할 때 보게 되는 항목들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 안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어떤 관심사를 가졌고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항목들일 겁니다. 그러면 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매년 질병 결석이 조금 있어요. 이건 평가에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계속 매학년 있다. 이거는 대학에서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체력이 약해. 이렇게 본다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출결 상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질병 결석을 했는지 표시가 됩니다. 그 질병 결석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볼 때도 그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다만 조금은 아쉽게 아니면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갸우뚱하게 되는 건 미인정 기록이 있을 때입니다. 미인정 기록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특기사항도 아무 내용이 없다? 이건 이 친구가 왜 그랬을까? 어떤 사유 때문일까? 그래서 조금은 학교 생활의 성실함에 있어서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학생이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결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받게 될까요? 네. 저희가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은 학생들이 한두 번씩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상황일 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온라인 상황에 잠깐 옷을 못 갈아입었다거나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또 지각으로 되거나 결석이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좀 대학에서 문제를 좀 삼게 된다거나 제가 갸우뚱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 갸우뚱의 기준은 매 학년 반복이 된다. 매 학년 미인정 지각과 결석이 반복이 되는 친구들은 이거는 단순 실수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좀 출결에 있어서 성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어떤 내용을 평가받는지를 좀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진로 활동 내용이 주로 많으면 좋은가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학교 안에서 교과, 비교과 나눠지는 분야에 있어서 비교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류가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모든 내용은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또 확장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율 활동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진로 활동도 있고 또 대학에 넘어오진 않지만 봉사활동도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진로로만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학생이 뭐 수업 시간에서 아니면 학교 생활 속에서 뭐 자치 활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특강을 들었다거나 여러 가지 뭐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동아리에서 탐구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진로로만 너무 다 모든 게 채워져 있다. 이거를 그렇게 대학에서는 좋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금 전 말씀해 주실 때 봉사활동은 이제 반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봉사활동을 꼭 해야 할까요? 아, 네. 이게 이제 또 모든 것들은 항상 코로나랑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랑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봉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봉사도 좀 힘들기도 했었고 개인 봉사도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대학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봉사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봉사에 대한 것들은 학생이라면 이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 봉사는 대학에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학교 안에서 학교 생활에서 주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따르고 있는가, 이수하고 있는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에서 진로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거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특정 영역을 가지고 엄청난 큰 비중을 둔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목을 요즘 과목 선택을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목 이수 현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나온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점을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대학에서는 이제 과목 이수 현황이라던가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볼 때는 일단 이 학교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편성표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 편성표가 대학에 넘어오긴 하는데 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이 개설이 됐고 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는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일단 학교의 교육 과정을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이 친구가 들은 과목들을 나름대로 이 모집 단위에 맞게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보게 되시면 교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세부는 특기사항은 줄여서 세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과와 세특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항목들을 저희가 다 봅니다. 다 본다라고 하면 뭐 정말 다 보느냐라고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교과 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등급이 몇 명이 들었고 그리고 원점수는 어떻게 되고 이 과목의 평균은 어떻게 나오고 표준 편차는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들은 학생들 안에서 저희가 이수자 수를 봤을 때는 이게 모두가 선택한 과목인가 아니면 특정 학생들이 관심 있어 선택한 과목인가 그러면 200명이 들었나 20명이 들었나 50명이 들었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과목을 들은 학생들과 거기서 나오는 등급 또한 확인하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200명이 들었을 때 1, 2등급의 친구들과 20명이 들었을 때 1, 2등급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내가 20명이 들었던 과목에서 3, 4등급이 나온다? 이 친구는 못하는 친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1등급이 좋다, 뭐 4등급이 나쁘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거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또 답변을 해드리자면 제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걸 아직 잘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성취도와 등급이 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두 개가 다 대학에 제공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교과서 발달 상황에 또 저희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 보통 교과 안에서도 등급이 나오는 거랑 성취도 나오는 거랑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취도와 등급이 같이 나올 경우에는 대학에는 등급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자료로 보여드리면 대학에 넘어오는 성취도는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교과목들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교과 안에서도 과학탐구 실험, 그리고 체육 예술 교과분의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보통 교과 안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들
그리고 전문교과가 일반고에 개설됐을 경우에는 다 진로 선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그것도 성취도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물론 특목고 친구들은 그 등급이 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특목고 친구들의 경우는 등급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목 선택을 할 때 과목 위계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얘 평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 네,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제 편성표를 같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이 개설이 됐는지를 보면서 그 과목의 개설과 이 친구의 이수 현황이 위계에 맞는지를 동시에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현재 봤을 때 전문교과는 위계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전문교과들이 주로 일반고나 또 자사고나 이제 여러 학교에서 또 교육청과 같이 연계되어서 고시의 과목으로도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계가 맞게 됐는지를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전문교과가 아니더라도 위계가 좀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이 그러한데요. 대학에서 수학 위계 그리고 수학 과목 강조하는 걸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서 봤을 때 수학 1, 2 이거는 뭐 같은 학기에 듣든 뭐 수학 1을 듣고 수학 2를 듣든 크게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근데 미적분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미적분을 언제 들었는가? 수원 수투랑 같이 들었는가? 아니면 수원 수투 다음에 들었는가? 이거는 좀 따져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수학 같은 경우도 위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1을 들은 다음에 경제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수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요새 심화수학 1, 2, 고급수학 1, 2 이렇게 개설이 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일반고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목은 아니지만 이런 과목이 개설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위계를 저희가 따져보게 됩니다. 심화수학 1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만 듣는다고 하면 충분히 이수가 가능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급수학을 들었을 때 심화수학 1만 듣고 고급수학을 갔다. 그거는 또 안 됩니다. 심화수학 1, 2 고급수학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학생이 고급수학을 들었는데 수원, 수투만 듣고 고급수학을 들었다? 그럼 그것도 위계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도 들어야 되고요. 확률과 통계도 들어야 되고요. 기하까지 다 들은 다음에 고급수학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위계를 볼 때 좀 유의하면서 보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 계열이나 과학 계열, 보통은 국제고라던가 과학고에서 개설되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을 때는 선수 과목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계열에서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를 듣고 난 다음에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목들도 저희가 이걸 듣고 이수한 것이 맞는가? 아무리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지만 공동교육 과정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럼 실제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그리고 국제경제를 들은 친구라면 경제의 어떤 성취라던가 그 과목에서의 수행한 내용들은 어떤지를 또 세특이랑 교과서 발달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파악을 하고요. 과학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심한 수학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성취가 맞는지 그리고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를 다 듣고서 고급 수학을 들은 게 아니고 고급 수학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두 과목 간의 위계가 안 맞는데 안 맞는 건 공동교육과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과목과 맞는 성취로 나오고 있는지도 또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진로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진로 위주 세특을 많이 기재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건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위계도 있는데 그 과목 위계가 약간 무너지는 경우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진로 위주 세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진로 위주 세특 이렇게 저희가 정해진 것은 없었는데 사실 세부년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어떤 기준들을 따지면 진로로 적어라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과 또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내용을 그리고 이 친구가 했던 그 내용을 관찰한 것들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약간의 변질처럼 내가 이 과목까지 이수했어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이런 관심사가 있어요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좀 아쉽게 보는 세특 중에 하나는 맨 첫 시작이 꿈이 뭐뭐인 학생으로서 진로가 뭐뭐인 학생으로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세특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과목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수업인데 확률과 통계 관련한
내용은 뭐지? 이 친구의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거지? 그 기준을 넘어선 건가? 다 이수를 제대로 한 게 맞는 건가? 뭘 배운 거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로가 강조돼서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영어인지 국어인지 수학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보다는 과목에 충실하게 과목에 정해져 있는 그 기준과 또 수준에 맞게 이수를 하고 거기서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이 대학에서 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분의 특기사항에 또 적혀질 수 있는 것들 중에 과목별 세특이 있고 개인별 세특이 있는데요. 요새는 그 개인별 세특에 수업량 유연화와 관련한 내용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량 유연화에 대한 내용도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즘 독서 활동 사항이 대학에 평가를 할 때 넘어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책을 꼭 읽어야 할까요? 독서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 학생들이 책을 읽었다고는 하지만 독서했던 상황이 대학에 넘어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요새 이런 질문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독서는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더 이상 책 읽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실제로 독서 활동 사항은 단순 독서가 아니라 독서와 관련한 뭐 다른 활동들을 탐구 활동을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수업 시간에서도 적힐 수가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안에서도 충분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는 내용들은 대학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한 번 더 해주고 싶습니다. 행특이 교사 추천서처럼 쓰인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저희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요새 만나면 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인 것 같아요. 저희 대학에서 볼 때는 이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을 교사 한 분의 의견으로만 보는 거지 이 모든 학교생활기록부를 다 총괄하거나 다 뒤엎을 만큼의 추천서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부담도 그렇긴 하지만 학생들도 내 담임 선생님이 나에 대한 평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평가,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평가, 그 평가 하나로 합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대학에서 봤을 때는 담임 선생님의 그 의견과 더불어서 세분의 특기사항에 나와 있는 과목별 선생님들의 의견,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나와 있는 또 동아리 선생님, 그리고 다른 활동에 대해 나와 있는 그 3개년에 있는 활동들, 선생님들의 의견, 이걸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처럼 너무 크게 봐주시진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